손수건 갖고 왔어? 안 갖고 왔다. 안녕하세요. 맨디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 부암동에 왔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바로 6월이었죠. 이날도 굉장히 더웠는데요. 이젠 산 타는 건 이력이 났어. 등산가가 될까봐. 이러다가 에베레스트도 가겠어. 응? 산 타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주말마다 이렇게 맨날 언덕을 올라가니. 이 카페가 서울에서 제일 높은 미술관. 이 동네 아니야. 제가 뭐 딱히 등산을 싫어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산을 오르는데 필요한 폐활량과 이 근육량이 좀 모자른 것 뿐이죠. 예전에는 북한산을 뛰어 올라갔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 산이 좀 있었는데, 달마산이라고 있었는데, 그 달마산 꼭대기까지도 막 뛰어 올라가고 시합하고 그랬었어요. 뭐 지금은 여기 언덕 올라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네. 어쨌든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이 미술관이죠. 자하미술관. 소리 소문 듣고 한번 찾아봤는데요. 두 번은 올 수 있을까요? 물론 차 타고 오면은 또 올 수 있겠죠. 여기 관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요. 이 장관님 부인께서도 화가시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전시는 뭐 다른 분이 했는데, 김상표 작가라는 분이죠. 뭐 전시 주제는 아나키즘, 무정부라는 뭐 주제인데, 뭐 추상화 같아요. 그죠? 저는 사실 추상화는 정말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작가의 설명을 듣거나 도슨트의 설명을 듣지 않으면은 잘 모르겠어서, 뭐 하여튼 뭐 이 그림에 대한 느낌, 감상은 뭐 우리 맨디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하미술관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택처럼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제일 부러웠던 건 이 앞마당인데, 이 경치가 정말 끝내줬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제 집도 이런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 방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어보면 정말 멋진 한강 풍경이 펼쳐져 보이기도 했었는데, 뭐 거의 아파트나 이런 도심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풍경들이 정말 낯설고 반갑게 느껴지는 것. 눈이 정말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기는요, 장마철이에요. 지금 비가 한참 내리고 있는데,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잠시 화창한 여름의 시작, 6월의 여름을 보니 기분이 좀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무지하게 더웠거든요. 이렇게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미술관에 들어와서 추상화를 보니까요, 기분이 좀 난해해지는 거, 좀 더 복잡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요, 뭐 또 나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무정부주의자는 아니에요. 좀 정부에 대한 반항적이고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뭐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투표를 좀 잘하거든요. 어쨌든 이 정치적인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겠습니다. 이게 뭐 미술관 주제가 아나키즘이라
옛날에 그 아나키스트란 영화도 있었죠. 좀 잘 안 된 영화인데 그 뭐 일제 강점기 시대 독립투사 얘기를 그린 작품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정원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 풍경은요, 정말 그냥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절로 들게 만드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제가 여기 관장님께도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너무 부럽다고. 근데 이 건물을 사서 지은 지는 꽤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접근성이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주말인데. 그래서 이 관리도 좀 힘든 것 같고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이 카페 같은 것도 조그맣게 운영을 하면 잘 될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 카페 겸 뭐 전시장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관장님이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 집인 줄 알았어? 네. 이게 개인 집이 아니구나. 여기는 또 운수 좋은 날 문학계의 거장이죠. 현진건 선생님의 터입니다. 학교 다니던 시절 시험에는 여지없이 등장하던 그 작가죠. 네. 그 선생님의 터도 있고요. 그 언덕에서 쭉 내려와 보면요, 이 무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궁금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안내서 같은 걸 잘 안 읽어요, 사실. 귀찮기도 하고. 여기는요, 안평대군이 별장 뭐 그런 식으로 집을 지었던 터라고 합니다. 거기를 무계원이라고 이렇게 다시 현대적으로 꾸며놓은 장소인데요. 그러니까 왜 안평대군이 여기다가 별장을 지었냐? 바로 꿈에서 본 곳이라고 하죠. 부암동 절경, 아까 그 미술관 언덕에서도 내려다 봤듯이 이 부암동의 절경이요, 바로 안평대군 꿈에서 봤던 그 장소하고 거의 흡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에서 봤던 그 풍경을 화가 안견한테 얘기를 했고 그 화가 안견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몽유도원도입니다. 당시에 이 안평대군 입장에서는 바로 이곳이 무릉도원 같은 그런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이 몽유도원도 유명한 그림이죠.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 몽유도원도 원본을 본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예전에 아주 수년 전에 한번 한국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그림은 지금 일본의 모 대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좀 열받죠? 왜 우리의 이 보물이 일본 대학에 전시되어 있는지, 보관되어 있는지 참 알 수가 없죠. 이게 뺏긴 거죠. 일제 강점기 때. 하루빨리 되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몽유도원도가요, 높이가 한 38, 길이가 1m 정도 되는 길인데요. 집현전 학자들 뭐 시나 이런 걸 포함해서 이 두루마리 길이가 2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전시되어 있는 그림들은 아마도 뭐 그냥 카피본이겠죠. 그 감동이 뭐 이렇게 오긴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무계원을 잠시 둘러봤고요. 뻐꾸기가 왜 안 울지? 부암동에는 여러 산책길이 있더라고요.
윤동주 시인이 산책하던 그런 길도 있어서 잠시 갔다 왔는데 뭐 별건 없었고요. 내려오는 길이 너무 압권이었습니다. 동네에 이런 풍경이 늘상 이렇게 펼쳐져 있다면요, 어떤 기분일까요? 사실 그 저희 집 굉장히 풍경이 이뻤어요. 물론 이제 도심 풍경이긴 했지만, 근데 매일 봐도 질리진 않았어요. 윤동주 시인은 뭐 이런 풍경을 보고 좋은 글을 썼겠죠. 문학관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이게 불행하게도 여기는 들어가서 촬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스. 대신에 그 앞에 그 요구르트를 파는 아주머니께서 입담이 좋으셔서 그 목도 마르고 힘도 들어서 요구르트 한 병씩 먹으면서 잠시 담소를 나눴어요. 부암동에 관련된 얘기도 좀 하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이들 찾아오시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시가 좋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잠깐 외운 적이 있었어요. Wherever I go, whatever I do, leave me alone. 나를 홀로 내버려 두세요. 뭐 그런 거죠. 하여튼 뭐 완전하게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창의문이라고 그러죠. 자하문 또는 창의문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조그만 터널을 지나면요, 부암동이 펼쳐집니다. 사진으로 본 옛 자하문 참 멋지죠. 세월이 참 많이 흘렀어요. 한가로운 고양이도 있고요. 참 놀라운 게요, 동네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사람 사는 동네인데 되게 조그만 연주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감상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또 이렇게 한옥을 개조한 카페들도 있고. 여기 돈가스 먹고 싶은데? 옛날 돈가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돈가스입니다. 어릴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돈가스를 먹었어요. 칼질을 해야 된다고. 커서 데이트를 하려면 남자가 칼질을 잘해야 된다. 칼질을 잘하려면 검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빙수집. 이곳은요, 이렇게 유명한 맛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팥빙수 집조차도 유명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숨어 있는 카페들도 많고요. 제가 뭐 이렇게 카페들이나 맛집을 찾아다니는 성격은 아니라서요. 제가 유튜브를 찍는 동안에는 뭐 그렇게 뭐 맛집에 찾아가서 음식을 막 먹거나 이런 그림은 별로 없잖아요, 사실. 가끔가다 나오는 건요, 진짜 배고파서 그냥 어쩌다 우연히 있는 가게를 찾아가는 건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맛집이나 뭐 디저트 집 찾아가서 이렇게 알콩달콩하게 그림 이쁘게 찍죠.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제 스타일대로 그냥 쭉 하겠습니다. 극장에서 나오는 순간 예견을 했지. 이 영화는 세계 최고의 영화가 될 것이다. 우리 천사한테 기생충의 한 장면을 좀 연출하기 위해서 시켜봤더니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데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영화를 정말 수천 편을 봤거든요. 이 기생충을 극장에서 보고 일어난 순간이 기억이 나요.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지금까지 나온 역대 영화 중에 가장 뛰어난 영화가 아닐까? 아마 뭐 칸뿐만 아니라 아카데미상도 받겠다. 외국어 영화상 뭐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 동양인이고
외국 작품이니까 그 이상은 힘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고의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아카데미에서 사기 부분 수상을 했죠. 저한테는 인상이 많이 남은 작품이기도 했지만 아무튼 가장 후지게 발음한 건데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부암동은요 골목골목길이 참 정다운 것 같아요.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약간 낡은 옛날 골목길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다 신도시화돼 있고 좀 이렇게 구획화돼 있어서 이런 데를 굳이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올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부암동은 뭔가 좀 정갈하게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콧노래도 슬슬 나오고요. 공방 같은데 여기는 뭐 지얼리언 스페이스 발음 괜찮았어?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요. 스태프들하고 여기로 왔다는 여긴 전부 다 나처럼 언덕으로 돼 있다는 거죠. 평지가 없어요. 그게 사실 제가 부암동을 진작에 오고 싶었는데 좀 망설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기는 아까 그 터널 장면에서 그 내려가는 가족들이 내려가는 그 장면을 찍은 그 로케이션입니다. 계단도 어떻게 보면 참 특이했어요. 두 번 다시 나오기 힘든 작품이죠. 요즘에는 근데 젊은 영화 감독들 혹은 연출가들의 감각이 너무너무 뛰어나져서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드라마에서도 정말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유명하네. 이게 영상 세대, 디지털 영상 세대가 되면서 날이 갈수록 수준이 높아지고 K영화, K드라마, K팝 못지않게 전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는 게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언덕길을 돌아다니고요. 좀 쉬려고 잘하는 카페에 왔습니다. 한옥집을 개조한 것 같아요. 좀 특이하죠?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부암동의 풍경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조금 시끄럽다? 뭐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소근거리는 소리조차도 정겹게 느껴지는 그런 카페가 바로 이 자아 카페고 풍경도 같이 잘 어우러져서 좀 기억이 좋았던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덥지만 않았으면 저도 야외에서 커피를 마셨을 것 같은데요. 풍경도 참 이국적이에요. 실제로 와보면요 대만 어디쯤 와 있는 듯한 여름이라서 더 그런 느낌이 들었나 봅니다. 우리 PD는 정말 좋아했어요. 부암동이 땅값이 비싼가? 근데 저는 여기서 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살던 동네도 사실 집들이 다 언덕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운동 삼아 뛰어다니기도 하고 뭐 차도 얻어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라면 또 이런 데 살아야 될까요? 헷갈리네요. 엘리베이터가 좋습니다. 예. 자암은 바로 옆에 이 북악산으로 올라가는 이 탐방길, 뭐 등산로죠. 저도 잠시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와, 이게 그냥 계단 지옥이더구만요. 계단이 그저
끊임없이 이루어져 있어서 중간에 올라가다 포기했습니다. 사실 원래 계획에는 없던 것이었어요. 제가 굳이 뭐 일부러 등산로를 가겠습니까? 그냥 풍경을 잠시 보려고 왔는데 이거조차도 계단이네. 쉽지는 않더군요. 아무튼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장수하시겠어요. 이게 남산까지 내려다 보이는 이 서울 시내 풍경도 한눈에 내려다 보이니 시력도 좋아지고 안경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 동네가요, 뭐 저는 어렴풋이 그냥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북에서 김신조라는 간첩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하여튼 군인들이 청와대 침투한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 희생당했던 사람들을 기리는 동상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가 희생하신 분들이죠. 부암동을 둘러보고요, 북악 스카이웨이를 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 예전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좋은지를 몰랐어요. 북악 스카이웨이가 여기 예전에 뭐 유명한 요정도 있었고, 이 팔각정은 처음 와봤는데요, 그 내부는 지금 공사라서 들어가 볼 수는 없었고 풍경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북악 스카이웨이에 오는지 그 이유가 정말 간단하게 설명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으면요, 거대한 자연 속에 옹기종기 모여서 산다라는 게 참, 왜들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고 다투고 부질없는 짓 같아요. 거대한 산세에 이 사람들이 눌리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게 이 인간의 기도 참 대단하죠. 시내 쪽을 바라보면요, 멀리 잠실 타워도 보이고 남산도 보이고 강남까지도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땅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언덕에서 내려다 보니까 정말 좁은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념사진은 필수죠. 서울시 안에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뭐 한 800만 될까요? 경기도 전체가 한 1500만 되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암동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내서 놀러와 보시면 나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행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또 뵐게요. 안녕.